여름철을 앞둔 한인식당 위생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라며 재판 없이 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이 어린이 격리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팁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현직 시의원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한인식당 위생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에서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식당들 5군데 중 한 곳은 한인식당으로, 특히 한인식당이 몰려있는 퀸즈 지역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6군데 중 절반인 3곳이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위생점검 결과 위생 상태가 엉망으로 판단돼 지난 15일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21곳의 전체 식당 중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적어도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플러싱 150가 머레이 힐역 인근 식당의 경우 벌점이 무려 55점에 달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한인식당 대부분은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의 해충들이 발견됐으며 음식 적정 온도 준수 위반과 청결 부주의 등으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뜨거운 음식을 서빙할 때에는 화씨 140도 이상이어야 하고 찬 음식은 41도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 홀이나 주방 내에서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벌점을 받게 되며 조리를 하거나 음식을 놓는 조리대가 불결한 경우에도 위반 사항이 됩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벌점이 0점에서 13점 이하이면 A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등급은 14점에서 27점, C등급은 28점 이상으로 점수를 매겨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3회 연속 C등급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라며 재판 없이 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 게시글에 우리는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즉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민 문제 처리에 판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민 정책은 메리트 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언어 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고 메리트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적십자 회담을 열고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일에서 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이번 상봉의 예비 후보자 500명이 선정된 가운데 미주에서도 독자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합니다. 이번 상봉은 2015년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1명의 가족을 동반하도록 했습니다. 생사 확인 의뢰서는 7월 3일까지, 회보서는 7월 25일까지 교환하고 최종 명단은 8월 4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미주 지역 이산가족단체 관계자들은 상봉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미주 지역에서도 독자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측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독자적인 미주 지역 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 가을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부 측에서는 미주 지역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처럼 미국과 북한, 양국 적십자사끼리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미립국 아동 격리 수용소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시장도 격리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드볼라지오 뉴욕 시장이 미립국자의 자녀들이 격리 수용돼 있는 할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뉴욕 시장은 온두라스 출신의 9살 난 소년이 부모와 함께 국경선을 넘어오다 붙잡혀 부모와 생이별 후 2,000마일이 넘게 버스를 타고 이 수용소에 오게 되었다며 이 어린이가 겪었어야 할 트라우마에 대해 염려를 표했습니다. All of us are shocked by the images we're seeing from the southern border of children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children being kept in cages, parents having no idea where their children are or what will happen to them. We're all shocked at what we think is something happening far away.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뉴욕에 있는 수용시설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대통령의 부모, 자녀 간의 상봉토록한 행정명령이 실제 발효되는 일을 꼭 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팁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논란 중이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7개 주에서는 이미 팁 크레딧을 없앴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팁 크레딧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팁 크레딧은 구식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팁 크레딧은 업종 종사자들은 팁을 받기 때문에 기준보다 낮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종업원이 팁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인식에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팁이 과연 서비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논란이 많으며 팁 크레딧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경우 많은 종사자들은 생활비조차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팁 크레딧을 없애면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고 종업원도 오히려 수익이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팁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요즘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노팁을 선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은 팁을 받습니다. LA타임스는 팁이 좋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면 임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학생들에게 친절, 동정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퍼스트 레이디가 SADD, 즉 학생 음주운전 방지기구의 전국대회에서 친절, 동정심, 긍정적인 사고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Kindness, compassion, and positivity are very important traits in life. It is far easier to say something that is It is far easier to say nothing than it is to speak words of kindness. It is easier to judge quickly than to take time to understand. It is often easier to see a glass half empty rather than half full. 멜라니아 여사는 약 450명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훌륭하게 되겠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이 매일 직면하는 압력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부탁했습니다. 자신도 12살짜리 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서로 존경심을 나타내자고 역설하면서 참석한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긴 여름방학을 맞아 자연과 어울릴 학생들을 위해 뉴욕 수족관에서 18종류의 상어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깊은 바다의 무적 상어를 뉴욕 수족관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수족관은 여름철 방학을 맞이해서 50만 갤런의 물을 채워 18종류의 상어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뉴욕 수족관장 잔 포레스터 돌리는 상어를 보러 먼 바다로 헤엄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구경하시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전시는 6월 30일부터 관람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타운 정부의 한 여직원이 현직 시의원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며 형사고발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타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욜란다 라코비노 펠팍 시의원은 지난 15일 정부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에게 형사고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5일 1층 사무실에 있던 중 라코비노 의원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태도와 말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발한 여직원은 지난 22일 펠팍 정부로부터 징계 논의를 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여직원을 포함해 총 3명에게 징계 논의 통보가 보내진 것으로 한다며 26일 타운의회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태권도 아버지 강익조 사범이 주도한 브롱스의 아인슈타인 메디컬 스쿨 태권도장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24일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을 비롯해 강사범의 태권도 제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인수를 배우는 의대생들에게 한국의 태권도 정신을 심어준 노사범의 40년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아인슈타인 메디컬 스쿨 태권도장에서 강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제자는 무려 1,5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 전역에서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자들 중 몇몇은 강사범의 66년 태권도 인생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스승에게 증정할 예정입니다. 태권도 8단, 합기도 9단 강사범은 지난해 태권도를 주제로 한 영화 I Can, I Will, I Did를 직접 제작한 한편 이 영화의 주연급 배우로 출연해 화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6월 2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일요일 오후 브루클린 부식 와이코프 애비뉴와 하트 스트리트 근처에서 4살짜리 소녀가 스쿠터를 타던 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녀의 어머니가 스쿠터를 타고 있던 소녀의 벗겨진 신발을 신겨주던 중에 용의 차량이 이들을 덮쳤고 이 사고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주한 용의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공원 주변 거리에 자동차 진입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밤 로어 맨해튼에서 2사람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밤 11시경에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와 2명의 피해자가 다툼을 벌이던 중 24세의 남성 피해자가 복부에 총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함께 있던 여성도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명의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세의 남성이 퀸즈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70세의 조지 바톨리로 확인한 경찰 당국은 피해자는 퀸즈 빌리지 자신의 집에서 여러 번 칼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차 진입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18세 미만 결혼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킬머피 주지사는 22일 18세 미만 청소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는 델라웨어주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미성년자의 조혼을 금지한 주가 됐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장애가족 지원센터로 지정된 시다는 오는 8월 14일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패밀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학부모를 위한 워크숍과 뉴욕주 발달장애국을 비롯해 15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 박람회, 특별 강연 순서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 등록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며 10시부터 강의, 워크숍이 이어집니다.
뉴저지주에서 무브오버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무브오버 규정은 긴급구호 차량이 갓길에서 활동 중일 때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에릭 커프텔링 주 하원 의원은 최근 무브오버 규정 위반 시 벌금 100에서 500달러와 벌점 2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는 위반 시 벌점 없이 100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퀸즈 도서관은 한국문화의 날 행사 일환으로 7월 5일 오후 6시 플러싱 분관과 9일 오후 6시 써니사이드 분관, 26일 오후 4시 맥골드리 분관으로 이어지는 아리랑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수진 뉴욕 한국학교교장이 뉴욕 아리랑을 주제로 한국의 대표적 서적 민요인 아리랑에 대해 강의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You know, very proud of that, right? I mean, people don't come to places unless places are inviting. I think we here in Fort Lee have become a very inviting community, a very welcoming community. Our public education has been on the rise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I know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places a very top priority on education. We're a safe community, so we're excited about it. We view it as a compliment. And as far as I'm concerned, the more the merrier. Keep coming. So, you know, our housing stock continues to grow. We built the two modern skyscrapers. They're 50 stories each. The first one is at capacity. It's at 95% rented. We just cut the ribbon yesterday to start renting on the second one. So when you say plans, there are all types of housing stock in Fort Lee that are still available, whether it's luxury high-rise such as Modern 2, whether it's single-family homes in our Palisade Gardens sections. We have our share of brand-new duplex types of dwellings where, you know, there are two townhouses that are attached. That's a very, very popular concept. I know Korean Americans enjoy that style of living also. So, you know, one of the reasons why I think we're attracting a lot of Korean Americans, and other folks also, by the way, is because there's a very diverse housing stock. You can buy a co-op, you can buy a condo, you can buy a single-family house from $250,000 to several million on the cliffs. You can rent an apartment, you can buy an apartment. The apartment could be luxurious or it could be low scale. So there are a lot of options, but all of those options are all in a safe community that prioritizes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very attractive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o the commercial areas, quite frankly, are a greater challenge than the residential areas. You know, residential, it's kind of you build it nice, and they will come, or anyone. People will come and rent and buy, and the market dictates that. Retail's different. So our retail section is predominantly on Main Street, where we've formed a business development agency to improve business, to market, to brand Fort Lee. I was always concerned that with our new redevelopment, those new stores, I wanted them to coexist nicely with the existing stores that are already on Main Street. I'm going to tell you that probably 70% of our business merchants are Korean American. And that's great. That's great. But we would like diversity, right? We would like to have all types of businesses so that everybody can go and enjoy, whether it's galbi or pizza or whatever it is, we want everybody in Fort Lee to enjoy it. Having said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where businesses are available. There are some smaller new retail sections that will now start to crop up on Lower Main Street. And we're also going to start improving other retail sections, like down by the junction on the south end of town, and other little spots, these nodes of commercial and retail that we're going to start to improve. And I think we're going to attract Korean American businesses there also. Yeah, so it's a great question, right? Safety 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are always taken for granted. It's one of the most expensive things we have to deal with here in government. You know, a fire truck's $1.5 million.
right? And quite frankly, we spend $1.5 million on a fire truck, and we keep our fingers crossed that we never have to use it. But we in Fort Lee are prepared for anything. When I tell you anything, our police, our volunteer fire department, our ambulance corps, our OEM department, emergency management, I will tell you, are as resourced, experienced, qualified, and as talented as any emergency agencies in the country. We are very proud of them. When you dial 911 in this town, God forbid that you have to, it starts a process that goes to a very highly technologically advanced communication center. Police are dispatched, fire is dispatched, OEM, ambulance is dispatched. I'm also proud to tell you that many on our force are Korean American speaking, so that when folks need emergency services, they don't feel intimidated, they feel welcomed. We're smart enough in Fort Lee to know that depending on who's making the call, we'll send the right group of people so that there's no communication gaps. We'll make sure that everybody's friendly and taken care of. In government, we spend a lot of money making sure that they have the best of the best. We just implemented last night a drone program for our police department. In Fort Lee, we have very large crowds. Our events, 10 years ago, this wasn't the case. Now, quick example, we have a holiday tree lighting. When I started it 10 years ago, it was a small little tree, 50 people, and a jug of hot chocolate. It's now a 40-foot tree, and there's about 5,000 people that go to this. And we're proud of that because everybody enjoys it, and we enjoy community. We have 5K runs, 10K runs, we have first night, we have charitable we have all sorts of activities going on. Why am I going through there? I'm going through there because those massive groups of people absolutely require another level of security, and we're providing it here in Fort Lee. We could do all the redevelopment, we could spend billions of dollars here, but if we are not safe, it doesn't matter. We're not going to attract developers, and we're not going to attract residents. That's not the case. We have incredible emergency services. As a matter of fact, we're very proud of our clandestine initiatives,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ings that you and I never see, right? Cameras at every intersection in Fort Lee. We have undercover detectives that are all over the place. And we do that to make sure that we are providing our residents with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possible.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